안녕하세요. 지승호의 잡설입니다. 이춘재 다큐 괴물의 시간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켰습니다. 정말 그런 나쁜 놈을 어떻게 사형시킬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화성에서 벌어진 12건의 살인과 본인이 자백한 35건의 강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. 그건 뭐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요. 그걸 보고 또 어떤 또 좀 사형제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한번 좀 제가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영상을 켰는데, 거기 보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. 그 이춘재가 초등학생을 강간했는데, 초등학생이 자기가 그때 동네 거기가 좁으니까 그 자기네 동네 사람들 제사 때 이춘재를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경찰서에서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당연히 그런 강간 범죄 이런 거,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인데 범인하고 대지를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게 그 시절엔 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 대지를 시켰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춘재가 지랄지랄을 하니까 어린 친구가 무서워가지고 우는 바람에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답니다. 그게 말이 됩니까? 그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을 했는데, 그게 아니 초등학생이 지금 뭐 생각해보면 그 정도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가들이 자세히 상담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밝혔어야 되는데, 생각해보면 그렇게 완전히 먼 시절도 아닙니다. 우리가 1986년, 88년 이때 아시안게임을 하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가 뭐 선진국으로 가네 마네 들떠가지고 뭐 중산층이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다 차 한 대씩 몰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꿈에 부풀어졌던 시절인데,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. 그 이후에 그게 실제로 그 첫 살인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. 처음으로 이제 괴물의 시간에서 나왔는데, 사람들이 워낙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거 갖고 화도 안 나눴나 본데,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춘재는 그렇게 느꼈겠죠. 그 전까지만 해도 강간을 하고 그냥 얘가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버리고 갔었는데, 죽이지 않으면 발각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겠죠. 그 다음부터 계속 죽이기 시작해서 그 12명을 살인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그때 시스템이 다 그랬으니 뭐 그 경찰로 뭐 그거 책임져 이렇게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, 그 무심함이 어마어마한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저기 중남미에서 나비가 나비 짓을 하면 중국에선 태풍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그 나비 효과가 결국은 12명의 살인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또 무서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는 걸 떠나서 DNA가 없었다면 지금 이춘재가 만약에 또 청주에 가서 처제를 포함한 2명을 강간 살해해서 교도소에 가 있지 않았다면 DNA를 확보하고 있었더라도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춘재를 특정할 수가 없었겠죠. 근데 다행히도 다행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, 이춘재가 어쨌든 범행을 저질러갖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DNA가 채취돼 있었고, 그걸 그 예전에 30년 전에 증거물하고 대조를 해서 이춘재가 범인으로 특정됐습니다. 이제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겠죠. 가석방을 안 시켜줄 테니까.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2건의 강도살인을 하고도 아마 무기징역을 받았을 겁니다. 아니 강간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을 받았는데,
그게 어떤 문제냐? 무기징역은 감형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이춘재를 너무 좋아한답니다. 착하다고. 저렇게 착한 애가 무슨 그런 범행을 저질렀어? 그러면서 경찰들은, 그때 경찰들도 하도 이제 이춘재가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이춘재가 처제를 죽이지 않았나?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실제로 군대에 가서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군대 같은 그 폐쇄적인 조직이나 이런 데 가보면, 정말 동기나 후임들한테는 끔찍한 악마 같은 인간인데, 고참이나 상사들이 보기에는 아주 군생활 잘하는, 얘처럼만 하면, 정말 걱정이 없겠어.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그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인간들이죠. 그러니까, 그 국민학생을 강간 살해하고 할머니를까지 강간해서 살해하려다가 그 한 분은 또 죽었는 줄 알고 갔는데 이제 그분이 기어서 그 집까지 가가지고 겨우 살았는데,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아들이 이춘재의 동창이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춘재가 어릴 때 그렇게 얌전하던 애인데 그랬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다 밝혀지고 나서는 정말 너무 끔찍했다. 걔는 이제 정말 악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춘재가 만약에 그 두 건의 범죄만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수용 생활 잘하는 모범수로 아마 가석방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. 그러면 그런 류의 범죄자들은 범죄를 못 끊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어떤 형태로든 지금 CCTV가 여기저기 다 있어가지고 대도시나 이런 데서의 범행은 금방 발각이 되지만, 시골에서 CCTV도 아무도 없거나 이렇게 요즘은 이제 통신수사 기법이 발달했다 이러는데 그런 거 장난치는 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암수범죄가 일어나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, 그런 인간이 그 교도소에서 또 얼마나 더 많은 나쁜 생각들을 하고 안 잡힐 방법을 생각해서 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은 또 사형제도가 폐지됐다라고 하니까, 사형제도가 폐지된 건 아니죠. 사형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사형 선고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차이가 뭐냐? 사형을 선고하면 그래도 얘는 사형수니까 해서 그 가석방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범죄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, 무기징역은 한 20년 정도 살면 가석방 대상이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또 이춘재 같은 강약 약강의 인간이 그 간수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또 이런 사람은 정말 개과천선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풀어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. 근데 사형제도 폐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사형제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하고의 어떤 무역 관계 이런 거에서, 유럽이 이제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, 거기 사형제도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범죄를 다 합산해가지고 400년형, 700년형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방법도 도입하지 않고서 지금 무작정 사형 선고만 안 해버리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석방으로 나오면 그건 또 어떻게,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다는 것도 저는 사실 꼭 유럽이 그런 방면에서 꼭 그게 문화적인 태도라고 꼭 보지는 않거든요. 노르웨이에서 예전에 브레이비크란 인간이 자기의 정치적
어떤 그릇된 정치적 신념 때문에 자기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애들의 자녀들이 가서 있는 그 캠프를 습격해가지고 72명을 죽였잖아요. 징역 22년 받았습니다. 나올 때가 됐죠. 근데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진 확신범이 과연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?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2명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,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나게 한 건데, 그런 사람을 풀어주고, 저는 그거 좀 완전히 무슨, 야, 그래도 이거 우리가 인권국가야 뭐 이러면서 좀 딸딸이 치는 거라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. 이게 무슨 그런 인간을 사회에서 영국 격리를 못 시키더라도 어떻게 22년을 선고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냐. 그러니까 저는 꼭 사형제도가 있는 걸, 예전엔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는데, 점점 이제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서, 유영철이나 강호순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서 저런 인간들을 사형 안 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.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과연 판사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, 무슨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.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. 그런 유행어 범죄자들이 범죄를 끊는 걸 봤습니까? 그 외국 사례들을 다 연구해 보더라도. 그러니까 지금,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형 집행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선고를 해서 어쨌든 사회에 정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,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김복준 교수님의 사건 속으로 보면, 그 염건영 교수님이 그 외국의 범죄자들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. 거기서 미국에서 100명을 죽인, 자기가 1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한 놈이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당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형수들이 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꾸물거리니까, 야, 니들이 이러는 동안 나는 10명을 더 죽여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과연 그런 인간들을 그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, 어설프게 이렇게 동정을 해가지고 그런 흉악한 놈들을 풀려나게 해서 걔네들이 또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사건들이 한둘이었습니까? 그러면 그 피해자는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건 문제가 큰 거고, 그렇게 죽은 피해자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? 이거는 저는 그냥 예전에 진보주의자로 소식적으로 사형제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, 이거는 그렇게만 따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 진보적인 그 가치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,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이게 진보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꼭 말할 수 있을 것인가, 과연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열받아가지고 진짜 잡설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인간들은 반성하는 인간들도 아니고요. 유영철이 잡혔을 때 한 말을 보십시오. 부자들도 반성해야 되고 여자들은 몸가짐을 똑바로 하라고. 지가 정말 죽인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라 무슨 경비 세워놓고 그런 데 가서 턴 것도 아니잖아요. 거기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노인네들, 자기가 옛날에 교회에서 있었을 때 기분 나빴다고 교회 옆에 있는 집 들어가갖고 약간 잘 사는 집 노인네들을 죽이고, 이런 잡범 새끼가,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이런 인간들이 무슨 자기가 저지른 범행이 무슨
꼭 뭐 어떤 대의 명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인간들 안 죽이고 무슨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형 집행을 할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들었다니까 얘들은 또 지들이 사형수라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막 감옥에서도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제 사형시킨다고 그랬더니 쫄아가지고 또 막 행동이 발라졌다는데 최소한도 그런 정도 조치는 해야 되지 않냐. 니네도 죽일 수도 있어. 제발 좀 반성하고 살아. 반성할 인간들은 아니죠. 그러니까 제발 좀 겁이라도 먹고 살아.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. 최소한. 그래서 저는 요즘은 사형 집행까지도 해야 된다. 뭐 이런 입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좀 그런 논의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 그 사람 그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니들 정말 죽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잡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